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준비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단계별 사업계획 준비 3단계입니다. 이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피 전략입니다. 사피. 펜 색깔이 조금 화려하네요. 잠깐만 펜 색깔 바꿀게요.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피 전략입니다. 사피 전략인데, 사피가 뭐냐면 피가 4개인 겁니다. 그래서 사피인 건데, 피 4개가 하나씩 다 의미가 있습니다. 피 4개가 하나씩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피가 제품입니다. 제품. 두 번째 피가 가격. 세 번째 피가 유통. 네 번째 피가 촉진. 홍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 4가지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품을 먼저 볼 건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품. 4P 중에 첫 번째 P입니다. 자, 제품은 프로덕트 에서 첫 번째 앞글자 P를 따와서 첫 번째 P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약간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을 짤 때 어떤 걸 생각해서 계획을 짜느냐, 그 중에 제품이고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제품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하느냐 봤을 때, 지금 자료 보는 것처럼 연령,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내가 판매할 제품이 어떤 사람들이 쓸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노란 색깔 여기 보면 연령, 성별, 직업에 제가 노란 색깔 형광펜 칠해놨죠.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연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을 팔 것인지 이미 생각을 좀 해봤죠. 그거에 대한 심층 분석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화장품을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화장품. 자, 예시 화장품. 화장품을 팔기로 정한 상태에서, 자, 이 화장품은 어떤 연령대가 쓸 화장품을 내가 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화장품 판다 처음엔 생각을 했더라도 이번에는 좀 깊게 들어가서, 자, 이 화장품은 나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팔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뒷받쳐 줘야겠죠. 왜 나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뭐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시대가 나이 불문하고 화장이나 치장을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고연령층도 상당히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고연령층에 대한 화장품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예를 제가 하나 든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최근 연구에서 어떤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물질이 노화된 피부에 더 효과적인가, 그 물질을 활용한 화장품을 난 개발해보고 싶다. 여러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고요. 지금은 연령을 생각해 봤죠. 그 다음 뭐죠? 성별. 근데 성별은 다양하게 있진 않죠. 몇 개 없죠. 몇 개 없습니다, 성별은.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성별을 타겟팅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여자라서 여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트렌드도 알고, 그 여자들의 피부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안다. 내가 여자니까. 이런 이유. 아니면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한다. 근데 남자들이 어떤 화장품을 선호하는지 난 알고 있다. 이러이러한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걸 어디서 내가 들었고 자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유가 밝혀지게, 이유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성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뭐 직업이 있죠. 직업.
연령대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성별이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생각나는 건 직장인들, 직장인들 엄청 많죠. 직장인들이 이건 그냥 예입니다. 예.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다.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는데 난 전자파를 차단하는 화장품 기술을 연구해 왔다. 연구해 온 겁니다. 연구해 와서 그 기술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너무 허무맹랑한 논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논리를 들어서 판매할 제품에 어떤 직업군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걸 채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연습해 볼까요를 보면 다음 밑에 빈칸을 채우라고 하죠. 이 빈칸에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 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프라이스.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팔 때 이 물품에 대한 가격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물건을 하나만 팔 수도 있고 여러 개 팔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쇼핑몰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유입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유입될 건데 그 소비자들이 어떤 물품을 찾으려고 이렇게 유입된 상태에서 그거랑 관련된 아니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동종의 그런 물품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옷만 봐도 그렇잖아요. 옷만 봐도 옷을 사러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나 이 옷 좀 별론데? 근데 이 쇼핑몰에 있는 다른 옷들 보니까 이 옷은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간접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쇼핑몰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만원, 2만원대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10만원, 20만원짜리 금액대의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자, 소비자들 상대로 갑자기 뭐 200만원짜리 보여준다. 구매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그래서 나는 문구류를 팔고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문구류를 팔고 있는데 1000원, 2000원짜리 가성비 있는 펜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최고급 만년필 10만원짜리 상품 있으면 거들떠 볼까요? 안 보겠죠. 만약에 이런 물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이 물품 전문적으로 하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물품에 대한 가격대 형성도 있고 그냥 이 물품 하나에 대한 가격대 형성도 있고 이 물품을 얼마로 지정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한 계획과 예상이 지금 두 번째 가격 파트입니다. 가격 파트고 자신이 물품이나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품들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적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표시한 소득,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은 이제 뒷받침하는 키워드일 뿐입니다. 키워드일 뿐인데 이런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적어 넣어야겠죠. 물론 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네, 그럼 현재까지 지금 제품 가격 이렇게 두 개 한 상태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3번과 4번 유통과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